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을 허무는 5가지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서 출간한 바로 이 책,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 속에 진화론이 무너지게 되는 5개의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그 5가지 진화론을 허무는 과학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이 이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물질에 의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다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허물고 있어요. 이미 양자역학의 아버지였던 막스 플랑크는 이 우주의 근원이 의식과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닐스 보어를 지나서 최근에 양자역학은 이 우주 물질, 이 물질적인 이 삼라만상이 우주의 근원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의식과 정보가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양자역학이 영의 세계를 발견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또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 물질이 아닌 세계를 발견해 낸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이 진화론은 이 양자역학에 걸려서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양자역학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양자역학을 물질주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들은 모두 다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주된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표준이론, 주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스 플랑크와 닐스 보어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소위 코펜하겐 해석, 그 코펜하겐 해석을 근거로 했을 때에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의식과 정보의 세계가 있어요. 물질밖에 몰랐던 이 진화론적인 과학은 양자역학에 걸려서, 그러니까 오늘의 첨단의 과학인 양자역학에 걸려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비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첨단의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첨단의 과학끼리의 토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을 허무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근거는 분자 생물학입니다. 이 분자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 분자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밝혀낸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포 안에 천문학적인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왓슨과 크릭이 DNA 연구로 대단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요. 이 왓슨과 크릭이 DNA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 배경에는 이 DNA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소위 우리의 게놈, 이 뉴클리오타이드를 연구해 보면은 이 두 개의 이게 선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ACGT에 굉장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A는
아데닌, C는 시토신, G는 구아닌, T는 티민인데 바로 이런 물질에 의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희곡 햄릿이 그 희곡 글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것 이상의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DNA 안에만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RNA에도 있고 단백질로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마어마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화학적 인력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바로 딘 캐년이라는 학자께서 바이오케미컬 프리데스티네이션, 생화학적인 예정이라는 책에서 화학적 인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결국 스스로 완전히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론자로 딘 캐년이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근거도 바로 이 정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임스 토라는 미국의 유명한 나노 과학자께서 쓰신 글을 읽어보면은 가장 간단한 세포 안에도 10의 790억 승의 정보가 있다. 그러니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10의 790억 승의 정보도 아니고 10의 790조승을 넘어서 790경승, 어쩌면은 10의 790해승을 넘어가는 정보가 이 사람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이런 무슨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아니면은 핵력이나 이런 화학적인 인력, 이것이 절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보들이에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분자 생물학이 발견한 이 놀라운 정보에 의해서 진화론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 정보는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요. 세 번째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는 천체 물리학이 발견한 이 우주가 대단히 파인 튠드가 되어 있다.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 우주가 파인 튠드 유니버스라 그러죠.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 개념은 이제 천체 물리학계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이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지금도 끝까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냥 팍팍 우기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분들이 우기고 계시는 것이지, 하도 우기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다중우주까지 꺼내가지고 이 우연히 이런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다중우주가 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우주일 것입니다.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다중우주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근거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절대로 아니다. 이 우주가 처음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팽창해 나가는데, 정말 로라 댄디 박사의 말씀에 의하면은 10에 200경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이 우주가 다 붕괴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밀하게 이 우주가 팽창을 했습니다. 이 최초의 빛, 소위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잖아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깊이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조지 스무트 3세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의 그 10만 분의 1 차이의 에너지 그 편차가 있는데 거기에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요. 그 패턴들이 오늘의 이 우주를 만든 설계도라는 것을 조지 스무트 3세가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 노벨상 받으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천체 물리학이 발견한 이 fine-tuned universe,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 개념은 진화론을 허무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이에요.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의 문제도 역시 정보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엄청난 생명체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삼엽충을 비롯한 대단히 많은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모두 다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눈도 등장하고, 이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 그 뼈대라든지 모든 것이 완전한 형태로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 그 밑에 지층은 선 캄브리아기지요. 그런데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캄브리아기에 이 엄청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종의 기원을 썼던 다윈은 영국 웨일즈 지방에 캄브리아기 이 화석을 알고 있었어요. 이 캄브리아기 화석은 자신의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윈은 시간이 지나서 화석이 더 많이 발굴이 되면은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있는 어떤 근거들, 그 중간에 그 단계가 되는 어떤 근거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지요. 카나다 로키 산맥 혈암층에서 엄청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됐어요. 그런데 다윈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캄브리아기에는 엄청난 생명체가 폭발을 하는데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명체가 등장을 하느냐? 이게 완전한 눈이 막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간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눈이나 내장이나 뭐 호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고아 유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선조로부터 뭐 받은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연변이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고아 유전자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그런데 1980년대부터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 엄청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되었어요. 챙지앙 화석이라 그러죠. 가장 많이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엄청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이 됐는데 역시 그 전 단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챙지앙 화석을 연구한 중국인 학자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불가능하다. 다윈주의가 불가능하다. 캄브리아기 화석은 다윈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이 생명체 대폭발은 다윈주의의 기둥을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캄브리아기뿐만 아닙니다. 꽃피는 식물, 새, 곤충 이런 들의 출현들이 전부 다 미스터리. 이 꽃피는 식물은 게놈이 100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게놈이 제일 많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꽃피는 식물은 게놈이 1000만 개가 넘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캄브리아기 화석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화석의 근거가 진화론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뇌과학의 발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시키고 난 뒤에 지난 11월 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미국의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님이신 샘 파냐라는 분께서 연구하신 것이 심장학회에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장학회에 발표되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게 됐어요. 이 샘 파냐라는 이분은 이 심장 마비가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심장 마비가 돼서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상당수의 사람들을 살려낸,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심장 마비가 돼서 죽은 분 조사를 해보면은 이 뇌도 완전히 셧다운이 되고 심장도 완전히 셧다운이 되고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츄얼 데스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의식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마비가 돼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의식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의식이 빠져나간 거지요. 의식이 빠져나가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통로 같은 것을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밝은 세상을 보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다 연구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몸은 죽어도 이렇게 뇌도 죽고 다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의식이라는 것이 과거의 철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소울, 영혼인데 자기는 그거를 셀프라고 얘기하겠다. 나 자신의 자아는 실제로 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 진화주의적인 뇌과학과는 지금 굉장히 충돌되는 뇌과학적인 발견이에요. 이 뇌분리 실험으로 유명한 학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로저 스펠이라는 분이에요. 이 로저 스펠이라는 분은 뇌분리 실험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대단히 유명한 학자지요. 이 뇌분리된 환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좌뇌가 만드는 의식과 우뇌가 만드는 의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이렇게 지퍼를 내려라 하니까 우뇌는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뇌분리가 되니까 사람의 의식이 두 개가 생긴다고 로저 스페리가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의식,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그거 자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뇌에 의해서, 뇌의 전기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소위 진화주의적인 과학을 입증하는 뇌분리 실험이었어요. 이 로저 스페리는 바로 이 뇌분리 연구로 이름이 유명해졌고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분의 명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이 이 뇌의 전기작용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하는 것이 이 뇌과학계의 하나의 그 표준 이론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는 아주 결정적인 연구가 2017년 야일 핀토 교수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교수이신 이 야일 핀토 교수팀이 정말 대규모 뇌분리 실험을 했는데 로저 스페리의 이론이 거짓인 것입니다. 뇌분리 실험을 한 그 대상자들이 의식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로저 스페리는 의식이 두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식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계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까지 하는데 의식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이 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하는 것, 우뇌가 보고하는 것을 종합하는 어떤 뭔가가 의식이라는 무언가가 영혼인지 모르는 자아인지 모르는 뭔가가 그게 존재하고 있다. 야일 핀토 교수팀의 이 실험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바로 샘 파냐 교수가 11월 달에 심장학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공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멸의 영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 그 자체가 불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최근의 이 뇌과학적인 이 발견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대단히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허무는 5가지 과학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과학적 근거는 전부 최근에 가장 발전된 과학적 이론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